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죠. 제가 전공이 부동산은 아닙니다. 저는 연금 전공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투자를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부동산 규제 대책을 보면서 또 고객과 상담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가격은 상승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아서 그걸 여러분에게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이번에 고강도 규제니까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또 의견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이런 규제가 있었지만 잠시 조정받다가 다시 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맞을까요? 그런데 과거의 정권 이런 정책들을 쭉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민주당 정부는요, 가격을 좀 하락시켜서 안정시키려는 정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 대책을 많이 써왔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규제 대책을 쓰면 쓸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더욱 상승한다는 거죠. 반대로 또 보수 정권 시절에는요, 부동산을 조금 더 좀 상승시키려고 규제를 풀었습니다. 여러 가지 완화를 시켰는데 그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규제를 막 하고 떨어뜨리려고 했더니 시장은 반대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좀 규제를 풀어주면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시점상으로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큰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도 그렇고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규제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규제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 원인의 이유를 우리는 사실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인문학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역사도 수많은 이야기 중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과거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초등학교 때에서 이 이유를 다 배우셨어요. 자, 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햇님과 구름이 그 나그네를 보면서 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자. 자, 먼저 구름이 열심히 비바람을 불어쳐가지고요, 강하게 규제해서 그 외투를 벗기려고 강제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외투를 벗기는커녕 점점 더 움켜쥐는 겁니다. 점점 더 움켜져서 절대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비바람은, 구름은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데 실패하죠. 자, 그런데 햇님이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줘서 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 나그네가 외투를 스스로 알아서 벗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 얘기입니다. 사람은 규제하면, 압박하면 더 움켜쥐려고 하고 풀어주면 스스로 알아서 벗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서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금입니다. 그 세금 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집을 팔면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역설적으로 이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양도소득세는요, 집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집을 팔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야 거래가 형성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했더니 세금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고 싶은 사람은 늘어나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아주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그 양도소득세 때문이었다는 거,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최근에 보니까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비트코인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주식과 비트코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주식 매매 차익에 비과세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건 주식의 악재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자, 단기적으로는요, 이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장에 굉장히 악재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죠? 왜냐면 강제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그것이 바로 주식 상승의 서막이 될 거라는 거죠. 왜? 처음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갖고는 있는데 팔려면 세금을 내야 돼. 내가 벌었는데 팔려면 세금을 내야 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요. 안 팔면 어떻게 돼? 계속 갖고 있게 돼요. 그럼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매도 물량이 안 나와요. 회사는 좋아져 가면서 사고는 싶은데 물량이 떨어져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가격 하락을 위해서 만든 규제책이지만 역설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모든 제도가 나올 때 그 제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쯤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이 제도가 과연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일 것인가. 아주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햇님과 구름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데 있어서 규제를 했더니 실패하고 규제를 했더니 결국은 더 움켜쥐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나그네 2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는요, 가진 자입니다. 외투를 5벌 걸치고 있어요. 근데 한 나그네는 없는 서민이에요. 외투를 1벌 걸치고 있습니다. 자, 2 나그네가 동일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햇님과 구름이 내기를 합니다. 저 나그네 외투를 벗기자. 자, 구름이 비바람을 열심히 불어쳐서 나그네 외투를 벗기려고 합니다. 아까 졌잖아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세게 해서 저 외투를 벗겨버릴 거야. 그리고 열심히 바람과 비바람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5벌 걸친 나그네, 가진 자죠. 얘가 열심히 걸어가다가 막 자꾸 비바람이 불어서 이 외투를 자꾸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움켜주는데 결국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가 벗으라니까 그냥 한 벌 벗어줄게. 그리고 1벌을 벗어줍니다. 하지만 이 가진 자, 이 나그네는 5벌 걸쳐 있는 것 중에서 1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4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옆에서 1벌 입고 걸어가던 나그네는요, 똑같이 비바람을 맞기 때문에 결국 얘도 벗어야 됩니다. 1벌을 벗어버렸더니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너무 힘든, 너무 추운 이 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규제하면, 결국은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피해보는 건 서민이라는 거죠. 가진 자들은 1벌 벗어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그 1벌을 벗어주고 나면 더 어려운 삶이 지속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피해보는 건 누굽니까? 서민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서민이 더 피해보는 것인가, 왜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것인가, 이미 이 사회에서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정말 이 부동산 규제 대책,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시장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더 강한 규제, 이런 대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시장이 당황할 수 있는 전혀 역발상의 대책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도박과 투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도박과 투기를 하고 싶어 하면 그 사람들 자꾸 하지 마라 하면 계속 암쪽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전국이 도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 도박 하고 싶은 사람은 해 라고 강원랜드를 열어주면 하고 싶은 사람은 강원랜드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죠.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원래는 집은 도박,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도박, 투기를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도박을 하니까 강남을 잡았습니다. 강남을 잡고 못하게 하니까 어디로 가요?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옆에 뭐 성동, 뭐 용산, 그 다음에 뭐 노도강, 뭐 마용성 다 옮겨가는 겁니다. 자, 하도 옮겨가니까 그럼 또 거기서 도박을 하고 있어. 또 잡아요.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을 잡으니까 경기도로 나갑니다. 경기도를 잡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충청도로 나갑니다. 충청을 잡으면 어떻게 돼? 또 지방으로 가겠죠. 결국은 잡으면 잡을수록 점점 퍼져나가고, 이건 뭐냐면 전국이 투기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전국이 도박장이 되어가는 거죠.
푸는 방법은 하나예요. 도박을 하지 마, 투기를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투기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 같으면 강남을 열겠습니다. 자, 강남 너희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 강남은 종부세 없애줄게. 강남은 양도소득세 없애줄게. 강남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해줄게. 강남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희들이 가서 다 해봐. 자, 그럼 투기하려는 사람은 전부 강남으로 몰려가겠죠? 자, 지들끼리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익 본 사람도 있고 피 본 사람도 있고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꾸 하지 마라 해서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 잡으려다가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투기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그냥 할 사람은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주는 거죠. 강원랜드에 가서 하라고 하고 강원랜드 옆에다가 뭐 만들면 돼요? 왜 도박이 안 좋은가에 대해서 교육해주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전체적으로 다 막겠다고 해버리니까 지금 전국이 투기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일, 자, 여기에 대한 정답 사실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새롭게 겪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솝우화에서 햇님과 구름의 이야기에서 그 부분들을 한 번씩 다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반복해 가고 있다는 거죠. 시점 하나하나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역사는 평가할 겁니다. 규제했더니 잡았더니 더 움켜쥐더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피해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이었더라. 원래는 부자를 잡으려고 쓰는 정책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서민이 피해를 입었더라. 그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었더라. 이거를 우리가 수십 년 후에 역사책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역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번씩 보다가 저는 사실 전공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문제일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인문학 주제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강의가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